네, 지금 여러분들 만주 731 부대, 저기 말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731 부대 지금 부대 터 앞에 와 있습니다. 만주 731 부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1 부대라고 하는 것은 통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 몇 부대, 정식 부대 이름은 아니고 731 부대라고 통칭이 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시아의 아우슈비츠, 악마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부대고, 정식 명칭은 관동군 방역급수부 본부가 정식 명칭입니다. 근데 방역급수부 본부니까 이름 그대로만 이야기하자면 어떤 전염병에 대한 어떤 예방이라든지 그런 어떤 약품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급수부니까 이제 정수된 물, 중국 물이 나쁘니까 그걸 이제 정수를 시켜서 병사들한테 공급한다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한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세균전 부대입니다. 세균을 만들어내는 세균전 부대였는데, 당시 이제 부대장 이름이 이시시로 석정사랑이라고 쓰는 이시시로 육군 군의 중장입니다. 의사입니다.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이시부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부대 지휘관 이름을 따서 부대를 호칭하기도 합니다. 정식으로는 1933년 8월에 하얼빈 교회에서 창설이 되었다. 즉 만주국 성립 직후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731 부대에 관련된 공식 자료는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근데 미공개입니다. 미국이 이것을 압수를 해갔습니다. 받아갔는데 미국이 이것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31 부대에 대한 실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지금 현재 전혀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 위에서 그럼 이 부대에 대한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알려졌게 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만주 731 부대의 설립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명목상으로는 전염병 예방 및 정수 공급이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 일이 뭐냐 그러면 패스트균이라든지 콜레라균, 그 다음에 티푸스균 등의 각종 세균을 배양해가지고 이것을 그러니까 신경전, 독가스전, 화학전에 활용하는 것을 무기를 만들어내는 부대였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것을 이런 어떤 균을 가지고, 세균을 가지고 병기를 연구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1939년도에 지금 현재 여기가 아마 흑룡강성 하얼빈시 평방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평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전을 해왔습니다. 전체 이 지금 부지는 6평방킬로미터의 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제 조직은 이제 기본적으로 부대 조직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1부, 제2부, 제3부로 나뉘어지고 있는, 제1부가 세균 연구를 담당하는 부서, 그다음에 제2부가 실전 연구부, 제3부가 이제 여수기, 이제 정화기 제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서는 그런 이 조직보다는 각종 연구 실험 시설을 갖고 있었다. 특히 그 다음에 세균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설, 최소한 80명에서 1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특수 감옥을 가지고 있었고, 시체 소각장을, 자체 시체 소각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사를 사용하는 동물사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실험용으로 쓰일 토끼라든지 몰모트, 쥐, 벼룩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대 안에는 이제 나중에 철도랑 연결시킬 수 있는 철도 연결구가 있었고, 내부에 그 다음에 물론 내부 자체 발전소, 그 다음에 숙소뿐만 아니라 자체 비행장 설비까지도 갖추고 있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 자체는 당시에는 굉장히 상엄한, 정말 특급 비밀 지역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 부대 상공으로는 일본군 비행기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비행이 금지되어 있을 정도로 비밀을 지키고 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 부대 구성원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면은 도쿄대학이나 교토대학을 비롯한 일본의 국립의과대학의 교수 혹은 의사, 민간연구소 연구원들이 관동군의 군속 내지는 기사로 부임을 해왔고, 대체로 인원이 약 한 2,600명 정도의 인원이 상근하고 있었습니다. 상근하고 있으면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제1부에서는 맹독 세균을 개발하는 겁니다. 세균을 개발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페스트나 그 다음에 정리, 콜레라, 티푸스, 결핵균 등등의 각종 균을 개발해서 이것을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연구반에서 뭘 하느냐면 생체 실험을 합니다. 사체 실험이 아닙니다. 생체 실험입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주입을 시켜서
이것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느냐 하는 것을 실험을 해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이쪽이 중국 동북부 지역이니까 중국 동북부에서 유행하는, 예를 들어서 쥐벼룩이나 쥐해통을 통해서 옮겨지는 유행성 출혈열 등에 관한 그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영화 나왔던 것도 있죠. 에보라 출혈열 같은 그런 어떤 중국 동북부 풍토병에 대해서도 생체 실험을 감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곤충반에서는 벼룩을 통해서 패스트균이 어떻게 전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실험을 한다든지, 또 하나 동상연구반이 있는데 동상연구반에서 뭘 하냐면 겨울철에는 세균전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냐, 일단 동상치료법을 개발한다는 등의 이유로 생체 실험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물에 집어넣어 놓고 이 물을 이제 얼리는 거죠. 얼려가면서 이 사람이 몇 시간을 버틸 수 있냐, 몇 분을 버틸 수 있냐 하는 이딴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병리연구반 같은 데서는 시체 해부도 하지만 생체 해부를 했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해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죠. 동물 취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혈청연구반 같은 데서는 전염병 왁신을 개발한다 하고 그 사람한테 실험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양리연구반 같은 데서는 독극물 자체를 어떻게 주입을 하면 가장 빠른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냐, 아니면 어떻게 말하면 서서히 효과, 특효성과 지효성에 관한 생체 실험을 한다든지, 요인을 암살할 수 있는 어떤 적군의 주요 요인을 암살할 수 있는 병기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을 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생체 실험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이른바 마루타라고 불리던 포로입니다. 그 포로 같으면은 교전 상대 군인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여자도 포함되어 있고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적별로 보면은 중국인, 러시아, 그 다음에 몽골, 웃기는 게 또 조선인이 그 다음에 순서로 들어갑니다. 조선 사람도 여기에 그러니까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됐고, 그 중에 그 이외에는 극소수의 앵글로색슨 계통의 백인들도 일부 생체 실험 대상이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마르타라고 불렸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1000가지 종류 이상의 생체 실험 내지는 각종 생체 해부 등등을 행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증언 자료에 의하면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적어도 약 3,000명 이상의 마루타들이 생체 실험을 통해서 희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일본이 패전을 맞이하게 되는데, 45년 8월 13일 날 당시 이 731 부대 부대장이었던 이시 중장이 8월 13일입니다. 이제 패전이 곧 임박한 것을 파악을 하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파괴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전부 다 이것을 파괴를 하고 시설을 전부 파괴를 하고 남아있던 포로들은 전원 학살을 합니다. 독살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학살을 하고 이시 부대는 일본으로 철수해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에 건너가가지고는 GHQ가 조사에 착수를 하게 되니까 이시 중장이 GHQ랑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해서 모든 자료를 건네줄 테니까 전범 재판에 소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여가지고 731 부대를 전범 소추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극동 동경 재판에서 1949년도에 이제 러시아 검사단 대표였던 스미리로프라고 하는 검사단장이 731 부대 관계자를 소출하자라고 미국 측에게 요구하는데, 미국이 이것을 거부해버립니다. 거부하면서 결국 동경 군사재판에서는 731 부대 관련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소추되지 않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는 이 아우슈비츠에서의 제노사이드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소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밝혀진 게 있는데, 이 731 부대에 관해서는 도쿄 재판에서 회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역사의 그러니까 어둠 속으로 묻혀버리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화가 난 소련이 1945년 12월 25일부터 일주일에 걸쳐가지고 자기들이 붙잡았던 관동군 731 부대 관련 세균전 부대장이었던 가와시마 소장 등을 비롯한 12명의 군인들을 재판에 회부해버립니다. 하바롭스크 극동 군사재판에서는 731 관계자 12명이 재판에 회부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에 관한 재판 기록이 모스크바 국립정치도서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단행이 되어 있고, 이 관련 기록은 일본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실체를 알게 돼서 결국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잔혹한 인체 실험, 생체 실험이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증언을 통해서 나타났고, 또 하나 패스트균 등의 실제 세균이 세균전에 활용이 됐다. 어디에 활용이 됐냐면 중국 절강성 영파,
구주, 호남성 북부, 동종호 서방 상업도시인 상덕 등에 실제로 이 균들이 살포가 됐다라고 하는 증언을 얻어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균전을 폈을 때 그만큼 효과는 크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세균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후에 이제 해방 이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의 731 부대 출신들이 일본에서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역사적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됩니다. 731 부대에 관계했던 그 입막음을 위해서 굉장히 고액의 퇴직금을 받고 그 다음에 각종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일본의 모든 관공서 공무원이 된다든지 국립대학 교수가 된다든지 약학연구소 연구원이 된다든지 등등의 그 다음에 제약회사, 일본에서 굉장히 큰 제약회사 중에 하나인 무전이라고 다케다 제약이라고 하는 제약회사도 731 부대 관계자가 설립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있죠. 녹십자, 미도리주지라고 하는 녹십자도 731 출신 관계자가 만든 병원이자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이 그래서 일본에 어떻게 밝혀지냐면 1981년 7월부터 모리무라 세이치라고 하는 작가가 당시 공산당 기관지였던 적기라고 하는 곳에 74회에 걸쳐가지고 매주, 그러니까 74주에 걸쳐서 악마의 포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731 부대의 실상을 자기가 전부 조사한 거를 실습니다. 게재가 되면서 이게 나중에 단행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부 그러니까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거죠. 알려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이 731 부대의 흔적이라 잔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1948년도에 48년 8월에 일본에서 제국은행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범죄 사건이 일어나는데 독살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건에 사용된 독극물이 731 부대에서 제조한 독극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에서 그 사실을 알고 사건을 덮어버립니다. 대외 비다, 731 부대 이름 밝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이 공개 미궁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일본 범죄사상 누가 했는지를 알면서 범인을 못 잡게 되는 미궁 사건으로 남았고, 또 하나는 우리랑 관계가 있습니다.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군이 중소국경 지역에서 세균전 독가스전을 전개를 합니다. 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731 부대의 노하우였다. 즉 731 부대가 2차 대전 끝나면서 사라진 게 아니라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한국전을 통해서 부활한다든지 미국을 통해서 이것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일단 그 독가스라고 하는 게 1차 세계대전부터 전쟁에 쓰이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이제 너무 나쁜 영향을 주기,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전쟁 범죄의 가장 으뜸으로 사실 치면서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심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서민교 교수께서 너무 상세하게 말씀을 참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정면에 있는 게 원래 사령부 건물이거든요. 본부 건물인데 글로 이동을 하셔서 보시고 지금 9시 55분입니다. 그러니까 10시 반까지 차에 승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있고요. 저 우측에 보면 굴뚝 건물이 있거든요. 들어가 보시면은 그쪽에서 뭐 시체를 화장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시고 사진 촬영하시고 10시 반까지 늦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